원래의 진심이다. 강사 송승근입니다. 자, 산화환원 실험 유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산화 환원 반응의 어떤 실험을 전부 다 이제 외워서 하거나 아니면 좀 익숙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산화 환원 반응 실험 유형들을 몇 가지를 좀 풀어보면 굉장히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숙지하기 좀 더 쉬운 방법을 제가 꿀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앞에 지금 아연판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묽은 연산이라는 수용액에 담겨져 있는 상황이 보일 겁니다. 자, 일단은 기존에 제가 이제 찍었던 부분이 있는데 원소가 이온화가 되는 파트, 그 부분을 보고 오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아연판 같은 경우처럼 금속이죠, 금속. 그러니까 금속은요, 기본적으로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산화환원 반응은 기본적으로 이런 아연판에 있는, 즉 고체죠, 고체. 이렇게 고체 금속은 수용액에 녹아 들어가고, 그러면 녹아 들어갔으니까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공간을 누군가 메꿔줘야 되는데 아연하고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녀석이 메꿔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거는 다름 아닌 양이온이 될 겁니다. 아연은 이제 금속이니까 양이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이온인 녀석이 그것을 메꿔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게 우리는 산화하는 반응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 반응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일단은 산소 입장 자체가 산소냐 입장 자체가 전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산소를 얻는다, 산소를 얻으면은 우리는 그걸 산화라고 얘기할 거고요. 잃어버린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를 환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전자는요 좀 반대예요. 전자를 얻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그걸 환원이라고 하고요. 전자를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그거를 산화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파트예요.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 패턴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연은 양이온이에요. 그러면 수용액에 녹아있는 양이온이 대체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연이라는 이제 고체니까 중성이거든요. 얘가 이제 수용액에 양이온으로 이온화가 돼서 녹아 들어가면은 이 수소 양이온이라는 놈은 이제 그 공간을 메꾸기 위해 고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수소는 기본적으로 중성 원자가 되면은 수소 기체가 돼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중성 원자가 2마리 정도가 중성 원자가 되게 되면은 한 분자의 수소 기체가 돼서 날아가게 되는 거를 아마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소기체가 날아가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이온이 수용액 자체에 있는 양이온이 어떤 중성원자가 돼서 기체가 된다면 날아갈 거고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이제 금속 양이온이라고 한다면 걔는 금속으로 섭출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양이온끼리 바뀌는구나. 음이온 아닙니다. 무조건 양이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유형에서는 이제 금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그림은요 이제 금속에 대한 거예요. 금속에 대한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아연판 있잖아요. 아연판 자체가 이제 양이온이 되는 금속이잖아요. 그러면 양이온이 녹아져 있는 요놈들이 섭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금속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구리는 중성원자가 되면 금속이에요. 절대로 이제 기체가 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구리가 섭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특징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구리라는 녀석은요 물에 녹아 있는 이온 상태로 존재하면 푸른 색깔을 띄어요. 구리는 무조건 푸른 색깔을 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액을 봤더니 푸른색이다? 아, 그러면 구리 이온이 녹아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연판에 있는 아연이 양이온이 돼서 수용액에 녹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리 양이온은 그 빈 공간을 메꿔서 구리 금속이 된다면 수용액에는 구리가 녹아있지 않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푸른색이었던 게 이제 뭐 약간 좀 옅어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리가 이렇게 섭출된 거예요. 지금 이게 보면 양이온이 아니잖아요. 지금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유형을 봤는데요. 전자를 잃었다, 전자를 얻었다, 이런 산화환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양이온은 나 전자가 너무 부족하다. 좀 더 해주세요. 나를 좀 넣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전자가 부족한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석출이 되면은 전자가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졌으니까 누군가 채워줬다는 거예요. 구리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은 게 되는 거죠. 플러스라는 거는 제발 좀 부탁드려요. 전자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간절하게 이제 호소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구리는 환원됐다 라고 보시면, 나머지 반대쪽에 있는 아연은 산화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연은 이렇게 중성이었는데 잘 전자가 딱 맞아 떨어졌었는데 이제 부족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왜 부족할까? 누구한테 줬으니까. 전자를 구리한테 줬을 거예요. 아마 전자를 구리한테 줬으니까 얘는 전자를 잃어버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연은 산화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예로 지금 질산, 은, 질산하고 은이 같이 화학결합되어 있는 질산, 은 수용액이 녹아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체로 존재합니다. 자, 눈치채셨겠지만 고체는 중성이고요. 그 다음에 액체로 되어 있는 대부분은요 이온 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구리는요 금속이잖아요. 은도 금속이잖아요. 양이온이 금속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이제 교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수용액에는 구리가 녹아있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좀 투명한 색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구리가 이제 양이온이 돼서 이제 수용액에 녹아 들어가고, 은이라는 녀석은 이제 이렇게 구리 줄에 석출되겠죠? 금속으로서 석출될 겁니다. 그러면 구리가 수용액에 녹아 들어가게 됐으니까 이제 푸른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리는 CU2+라는 녀석이 될 거고요. 얘는 AG2+가 돼가지고 석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AG+가 아니고 얘는 AG가 돼서 중성이 돼서 이렇게 석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양이온끼리 서로 왔다갔다 교환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금속이 양이온이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중성원자가 된다면 기체가 됐다 그러면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그림에서 산화하는 반응은요 전자를 주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산소 입장이야. 산소 입장. 자, 산소 입장에서 산화하는 반응은 중등 때도 좀 많이 해봤을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금속에 좀 영향이 있는 걸 좀 보시면 돼요. 금속에 붙어 있는 걸 보시면 돼요. 결과를 봤더니 금속에 지금 산소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 녀석은 뭐가 됐다? 산화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산소를 잃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완전 잃어버린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환원됐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금속 옆에 붙은 산소를 가지고 없었다가 산소가 갑자기 붙었네? 산소가 갑자기 없어졌네? 환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유형은요 겉불꽃과 속불꽃에 대해서 조금 쌤이 설명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제로 뭐 가스레인지나 아니면 라이터를 보게 되면은 불이 약간 띠 모양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불이 이렇게 딱 하나가 끝이 아니라 여기 하나에 또 다른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자, 일단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자, 우리는 공기 중에 산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는 거는 겉에 있는 불꽃은 산소하고 아무래도 밀접하게 잘 이렇게 접촉되어 있을 거니까 산소 공급이 좀 원활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속에 있는 속불꽃은요 아무래도 이제 겉에 있는 산소에 비해서는 안쪽에는 산소의 영향을 좀 끼치지 못하는, 산소가 부족한 현상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겉에다가 지금 구리판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산소랑 만나게 돼서, 즉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는 산화구리라고 말할 겁니다. 산화구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림에도 어느 정도 이제 유출을 할 수 있는데, 산화구리가 된 이 검정 색깔 부분을 안쪽에다가 둔 걸로 보이시죠? 그래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를 잃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순수한 이제 구리로 다시 바뀌게 되는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리는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면은 약간 사다구리, 즉 산소랑 만나는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 검정색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거를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소위 탄다라는 단어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로 한다면 조금 편하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검은 색깔 산화구리, 여기 보이시죠? 산화구리가 탄 거예요. 이거하고 지금 탄소가루를 시험관에 넣고 가열했더니 붉은색 고체가 형성되었다. 참고로 순수한 구리가 붉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탄소. 탄소에 대해서 쌤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탄소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탄소는 CO2가 되고 싶어하는 녀석이에요. 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녀석이에요. 산소가 있어야 얘는 CO2가 돼서 편안한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산소를 받더라도 중간중간 과정이 있을 겁니다. 산소 원자를 한 개만 받게 되면 우린 그걸 일산화탄소라고 하죠. 그러면 얘도 아직은 완전히 불안정한 상태겠죠. CO2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럼 산소를 다시 추가적으로 더 받으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산탄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탄소는 혼자서 있으면 불안정하고요. CO라는 일산탄소도 굉장히 불안정해서 주변의 산소를 받으려고 자꾸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이 나게 되면 불안전 연소가 돼서 이렇게 CO가 돼요. CO가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럼 얘가 우리가 먹고 있는 산소까지 다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질식해서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화재 때문에 죽는 경우가 타서 죽는다, 화상 입어서 죽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질식사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탄소가루가 있다는 거는 산소를 주변에서 뺏어온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산화구리 입장에서는 환원이 되는 거죠. 산소를 다 뺏기는 거예요. 이렇게 다 뺏겨요. 싹 다 뺏겨요. 그럼 구리는 하나씩 다 뺏겨서 결국 순수한 구리가 되는 거죠. 붉은색 고체가.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게 되는 거는 석회수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석회수. 자, 석회수는요, CO2가 CO2와 만나면 뿌옇게 됩니다. 만나면 뿌옇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석회수를 놨다는 거는 반응에서 CO2가 나온다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CO2가 나오는 거냐면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탄소는요, CO2가 되고 싶어 한다고요. 산화구리가 갖고 있는 산소를 뺏어가면서. 그러니까 CO2가 되니까 석회수를 놔야 제대로 반응을 했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까지도 간단하게 이젠 알려드리고 이제 마감을 지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게 산화환원 반응이 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쌤이 적어준 그런 특별한 그런 패턴들만 조금 따로 정리해서 어느 정도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적용을 잘 된다면 쌤 말을 제대로 이해를 했던 거고, 적용이 안 된다면은 댓글 달아서 피드백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업을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